공통수학 1. 이게 이제 너네부터 이름이 공통수학 1으로 바뀐 거잖아. 1으로 바뀌면서 일단은 원래 여기까지가 공통이었고 이 뒤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어. 도형의 방정식 있고 이 안에 점,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방이랑 도형의 이동들이 있었는데 이게 잠깐 수하로 빠졌어. 이 부분이 어려웠거든. 이 어려운 게 빠진 대신에 수하에 있던 수화 맨 끝에 있던 부분이 앞으로 당겨져 올라온 거고 자리는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만 갖고 조금 모자라서 행렬이라는 거를 집어 넣어놨는데 한 10몇 년 전까지는 다 했었어. 근데 10몇 년 전에도 고1이 했던 건 아니야. 고2 내용이야.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뒤에 어려운 거 다 빠지고 앞에 쉬운 것만 만들었어.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이거는 수업 2번이면 끝납니다. 3시간씩 2번 정도면 일단 개념 설명이고 웬만한 문제풀이까지도 할 수 있어서 이거 한 수업 3번? 3번에서 4번이니까 한 2주 정도 걸리겠지? 그리고 얘는 1주면 가능할 거야. 그래서 얘네는 거의 이제 한 달 정도면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뭐 12월 달에 집중을 하든지 11월 가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 얘기는 10월까지는 여기까지 좀 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다른 반하고 진도가 맞춰진다. 그 다음에 니네가 공통수학원에서 포인트로 봐야 되는 단어는 일단 여기야. 일단 여기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야.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중학교 수학을 되돌아서 봐봐봐. 중학교 수학에서 1학기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1학년 때 뭐 기억해야 되냐?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은 다 할 수 있어야 돼. 거기에다가 2-1의 1차 함수, 그 다음에 3-1의 2차 함수,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하나 더, 중학교 때 만약에 방금 얘기한 것들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지. 2차 방정식을 못한 상태에서 뭔가 계산을 할 수 없잖아. 마찬가지로 공통수학 1의 이 부분이 고3까지 사용되는 방금 했던 얘기의 느낌이랑 똑같아. 여기 있는 거를 계산을 못하면 이 뒤로 고3까지 수학을 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아마 지금 너네가 배운 계산에서 추가해서 배우는 계산들이 있거든? 연산들이. 그래서 일단 요 앞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랑 얘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뭐가 추가가 될 거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이다. 너네가 이제까지 했던 건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야. 연립 2차를 배워야 돼. 그 다음에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4번 중에 포인트가 여기야. 3,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얘기 조금 이따 할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까지 했던 건 1차 부등식이지. 1차 부등식이고 연립 1차도 아직 안 했어. 근데 몇 년 전에는 중2 때 연립 1차도 했었어. 근데 그것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일단 2차 부등식하고 연립 1차 부등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도 해야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일단 얘야. 그래서 일단은 수상에 제일 중요한 애는 이 3, 4차 방정식하고 2차 부등식이라는 건 알고 시작해야 돼. 여기까지는 되냐? 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인데 2차 얘기를 먼저 할 거야. 저것도 물어봐야지. 방정식이 뭐냐? X는 큰일이다. 중3이고 이제 고1고를 하고 있는데 방정식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한다. 다 알려줄게. 일단 눈이 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는 부호가 들어가 있는 식들을 등식이라고 불러. 등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참인 등식, 거짓인 등식. 그리고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 거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두 번째는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등식. 얘가 방정식이고 얘가 항등식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이 참이 되는 x값을 뭐라고 불러?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를 구하시오 근을 구하시오 다 x값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2차 방정식은 식이 2차식인 방정식인 거지. 이런 애들이야.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풀란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 해 구하는 방법 너는 세 가지 배우고 왔어. 뭐뭐뭐? 근의 공식. 일단 인수분해, 그 다음에 근의 공식, 그리고 중간에 제곱 모양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지. 근데 얘가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근의 공식이야.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에 풀어라 했을 때는 너네는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으로 답을 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 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식이 3차식, 4차식일 거야. 그리고 어차피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 돼.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엄청 길고 복잡해. 5차부터는 없어. 궁금하면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근의 공식이 있지만 너무 길어서 사용을 안 해.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는 다 인수분해로 풉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잘 해야 이걸 할 수 있어. 인수분해가 여기 나와. 3학년 때 했던 인수분해는 x자거나 합차거나 뭐 완전제곱식 이렇게만 하면 2차까지는 다 풀리잖아. 여기 인수분해는 3차식하고 4차식 인수분해를 하는 게 여기에 포인트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돼야 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 3차식하고 4차식 인수분해는 x자로는 안 돼. x자로 안 돼서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인수정리라는 걸 배워. 나머지 정리를 해야 인수정리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정리를 알려면 항등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을 알아야 나머지 정리를 알고 나머지 정리를 알아야 인수정리를 알고 인수정리를 알아야 3차식, 4차식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그래 이걸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여기 방정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니? 그리고 이것도 물어봐야지. 잠깐 2차로 돌아갈게. 가나 답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인수분해해서 풀지? 답이 어떻게 돼? 너네 여기 또는 안 쓰면 틀린다. 이거 왜 틀리니?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 또는이 어떤 의미냐면 a 곱하기 b가 0일 때 얘가 0일 때 0이 아니어도 되고 아닐 때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곱해서 0이지. 이 세 가지 상황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이 a가 0 또는 b가 0. 그래서 지금 여기 또는 안 쓰면 틀립니다. 여기 있지. 그리고 얘 3, 4차 풀 때 인수분해해서 푼다 그랬지. 그럼 3, 4차는 너네 이렇게 3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본다고. 그래서 지금 너네가 해야 되는 일이 3차식을 1차식 3개로 만들거나 1차, 2차로 만들어서 풀 거야. 인수분해를 해야 답이 구해져.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면 여기 지금 2차 방정식을 해야 되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이 3학년 때까지 배운 2차 방정식은 사실 2차 방정식의 반밖에 안 배운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몇 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야. 이 식의 답은? X와 2차 방정식은 일단 답이 이제부터 무조건 두 개인 거다. 근데 이제 요런 아이들을 안 배웠어. i라는 애를 안 배웠지. 그래서 사실은 2차 방정식은 반까지만 배우고 온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다시 해야 돼. 그리고 요런 수가 등장하니까 수도 확장을 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확장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 나머지 정리가 이게 지금 나눗셈하고 연관된 거거든. 그래서 다항식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놓고
항등식 하면서 나눗셈 배우고 인수분해 배우고 여기서 일로 건너뛰어도 돼. 건너뛰어도 되는데 여기 2차 방정식 풀면서 얘네가 필요해서 얘까지 연관돼서 풀어. 그러니까 여기 거랑 2차 방정식까지 하면 4번으로 가서 바로 풀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그리고 이 2차 부등식 있지? 2차 부등식은 여기 걸 알아야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 지금 너네 고3 때까지 뭐를 계속 하게 되냐면 방정식은 함수랑 떼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방정식이 보이면 이게 다 두 함수를 연립한 걸로 볼 거야. 여기 파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2차 부등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은이 보고 계속 2차 함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걸 안 하면 2차 부등식을 풀 수가 없어. 이게 안 되면 이대로 고3까지 계산이 안 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한번 달려볼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도 빠질 게 없어. 얘를 알아야 얘를 하고 얘를 알아야 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계가 돼 있어서 한 단원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중간에 뭔가 한 단원이라도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넘어가면 안 돼. 어딘가에 가서는 무조건 빵꾸나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게 일단 두 가지 건데 그 너네 학습이라는 단어에 학이 배울 학자의 습이 익힐 습자거든. 학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는데 여기 지금 다 계산 위주라서 너네가 이게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으면 절대 못 푼다.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여기까지는 심화 문제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서 너네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 이 나머지 정리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3, 4차 방정식 어려울 거고 2차 부등식 어려워. 그 다음에 여기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라는 거 배웠지? 이 판별식이 2차 방정식에서 끝나지 않아. 여기 2차 함수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판별식도 고3 때까지 계속 쫓아서 나와. 아마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 배웠을 때 고3 때까지 제일 많이 써먹는 중에 첫 번째가 이 판별식. 그 다음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리고 시간 지나면 생각보다 3, 4차 방정식 할 일 크게 없어. 근데 2차 부등식 계산은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를 하는 시기거든? 근데 이게 또 하나 말할 게 있구나. 우리 지금부터 12월까지 이걸 진행하게 될 건데 지금 할 때 충분히 이거 계산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12월달 이제 지나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두 바퀴째 돌 때는 계산하는 걸 알려주진 않아. 요거 하나하나에 관련된 유형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시기라 그때 가서 혼자 계산 못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할 때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산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교재를 한 번 더 쓰자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요 뒤쪽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아예 이쪽이랑 이쪽은 결이 달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집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되니? 그럼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내 모든 수업할 때 요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수가 지금 너네가 배우는 수들이 확장되는 거 범위가 있거든. 오늘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도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들이 있어. 자, 일단 저거부터 할 거야. 수의 체계부터 할 겁니다. 고3 때까지 쓰게 되는 이제 모든 수들 전체를 합한 수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복소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 복소수 뜻이 뭐야? 배우는데도 입에 잘 말이 안 나가지? 일단 복소수는 A 더하기 BI의 형태를 갖고 있는 수들을 다 복소수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에 A, B는 실수고 I는 허수 단위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실수 부분이야. 부분이라고 부르고 B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I는 허수 단인 거고
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진짜 복소수 가서 할 거야. 일단 모양을 이런 모양을 갖고 있으면 일단 다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져. 실수랑 허수로 나눠지는데 이제까지 중3까지 배운 내용들은 b가 0이었던 거야. 여기가 0이어서 i가 등장하지 않았던 수들만 중3 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까지 배우는 게 중3이고 이 i가 등장하면서부터 허수가 나오고 전체 복소수라는 의미가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단 허수는 b가 0이 아닌 상황들 있지. i가 들어가 있는 수들은 일단 다 허수인 거야. 여기까지인데 이제 요 아랫부분에 대한 거를 깔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야. 일단 실수의 뜻은 실제로 존재하는 수입니다.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야. 이게 허가 가상의 허상할 때 그 허야. 가상의 수야 얘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니 이런 계산에 수가 필요해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수라고. 그리고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실수는 대소비교가 돼. 대소비교가 된다는 얘기가 수직선 위에 표현이 돼. 수직선 위에 표현된다는 얘기가 좌표평면 위에 표현이 돼. 다행히 함수는 실수만 나와. 함수에 허수를 사용하지는 않아. 그리고 다행인 건 이렇게 배우고 나서 고1 때만 복소수가 잠깐 나오고 그 뒤로 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잠깐 나오긴 하는데 좀 귀찮게 하기는 해. 일단 실제로 존재하는 수랑 그 다음에 가상의 수 그리고 얘는 대소비교가 된다. 대소비교 되는 게 수직선 위에 표현되고 좌표평면 위에 표현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i는 대소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양수도 0도 음수도 아니야. 대소비교가 안 돼. 일단 거기까지만 알아두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다시 얘네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유리수의 뜻 기억하니? 유리수 뜻 중2 때 배웁니다. 유리수 뜻! 큰일이구만. 일단 한자만 먼저 얘기를 해줄게. 있을 유자 리자는 이치 리자야. 그럼 그냥 해석을 해보면 이치가 있는 수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원래는 얘가 유리수가 아니고 유비수였다는 설이 있어. 있을 유자 b는 a 대 b, b분의 a. b가 있는 수. 무슨 얘기인지 해야 돼? 그래서 유리수의 이제 뜻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유리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애들 중에 분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유리수인 거야. 여기까지인데? 그럼 얘는 뭐겠냐? 분수 모양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에 루트이나 파이 같은 애들이 들어가게 돼. 그러면 분수 모양이 되는 건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럼 정수의 뜻은 뭐냐? 정은 무슨 정자냐? 바른점, 바른수입니다. 뭐를 바른수라고 하냐면 분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소수점 밑에 없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을 정수라고 불러.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전에가 알고 있는 진짜 분수나 소수들 있지. 이런 애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고, 정수는 다시 부호에 따라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되는 거고, 양의 정수가 자연수, 숫자야. 숫자랑 수는 그래서 달라. 이 전체가 수인 거고 숫자는 자연수를 뜻해. 그 다음에 진짜 분수나 소수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지지. 끝이 있는 소수랑 끝이 없는 소수 두 가지로 나눠져. 그리고 다시 끝이 없는 애는 순한 소수랑 비순한 무한 소수로 나눠지고, 순한 소수까지는 분수 모양이 되니까 유리수 범위에 들어가고, 요 B자 아닌 B자야. 순한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들은 분수 모양으로 안 만들어서 무리수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중3까지 배우는 내용이고, 초등학교 때까지, 중1 때까지, 중2 때까지, 중3, 고1 이런 식으로 수가 확장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이 시작이 돼야 돼. 이해됐음? 자, 그럼 이제 책 첫 페이지를 핍니다. 자, 다음 식부터 볼 건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
일단 10페이지를 피시면 지금부터 하게 되는 게 다항식의 연산이야.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일단 용어 정리부터 다시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생각보다 용어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애들이 진짜 많아. 내가 개수가 뭐냐고 물어볼 거야. 개수가 뭐야? 이러면 이제 애들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문자 앞에 숫자야. 틀린 표현입니다. 상수항이 뭐야? 그러면은 맨 끝에 있는 숫자야. 그것도 틀린 표현이야. 일단 보통 애들이 제일 많이 잘못 알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개수랑 상수항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차수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용어를 일단 정확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상황이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될 건데 더하기 빼기는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냥 중2 때 동류항계산만 잘해주면 돼. 그리고 더하기 빼기는 실제로 할 수만 있으면 되고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아. 근데 이제 곱하기에서 일단 첫 번째 배우는 게 전개고, 두 번째가 곱셈 공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곱셈 공식 변형을 하게 될 건데, 곱셈 공식이 너네가 이제 2차까지는 다 웬만한 건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이제 3차랑 4차가 등장을 하겠지. 일단 얘는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일단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곱셈 공식 변형은 얘기가 달라. 이게 지금 여기 관련된 곱셈 공식 변형들이 니네 아마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식이 되게 많지.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수상 동안에 총 3번 등장하게 돼.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도 3번을 등장하게 될 건데, 첫 번째가 일단 여기서 한번 배우지. 그 다음에 언제 한번 나오냐면 2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한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거를 2번을 더 써먹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때도 못하고 이때도 못합니다. 그리고 고3 때까지 계속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일단 요구할 때는 여기 있는 공식들은 무조건 다 외워줘야 돼.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 곱셈 공식이 나올 거고 거기에 있는 공식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곱셈 공식 변형은 얘기가 달라. 이건 무조건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된다. 그리고 3번이나 쓰여. 그만큼 중요한 단어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나누기 얘기인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하겠다는 건데 얘는 크게 2가지가 있어. 직접 나누기랑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좀 빨리 할 수 있는 계산 방법. 근데 지금 개념원리 설명상 얘가 조금 나중에 등장해. 근데 그냥 오늘 설명할 겁니다. 조립제법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오늘 그냥 나누기에서 요거까지 같이 설명을 할 거야. 이게 왜 뒤로 빠져있냐면 나머지 정리랑 연관관계가 있어서 뒤로 빠져있는데 일단 계산하는 것까지는 해놓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오늘 요거 설명하고 요건 지킬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할 때 곱셈 공식 빠르게 외우는 방법까지만 설명을 할 거고 계산하는 것만 확인할 겁니다. 대신 곱셈 공식 변형은 다음 시간까지 다 외워보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기 하는 2가지 방법 알려주면 돼. 이게 오늘 개념 전형.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용어부터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알고 있으면 대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줄게. 일단 첫 번째 항. 항이 뭐냐?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야. 항입니다. 항이 안 됩니다.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각각 하나하나들을 항이라고 하고, 단항식은 이렇게 항이 하나만 있으면 단항식입니다. 다항식은 항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이해돼? 이거 하나 더 물어볼 거야. 단항식은 다항식이다. 아니? 단항식은 다항식이다. 맞습니다. 다항식 안에 이렇게 단항식이 있는 거야. 단항식도 다항식에 들어가. 이해가 되니?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개수의 뜻 정확하게 아니? 한번 물어보자.
x의 개수 얼마냐? y의 개수.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아니 이렇게 써놓을게. 얘 가지고 세 가지를 물어볼 거야. x, y의 개수는? x의 개수는? y의 개수는? 이게 너네가 왜 헷갈리냐면 개수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래. 개수가 정확한 뜻이 뭐냐면 하나의 항에서 물어보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개수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까지 왜 문자 앞에 수라고 그랬냐면 물어보는 게 문자로 물어봐서 그래. x의 개수라는 뜻이 여기 하나의 항에서 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러면 x, y의 개수는 2가 맞고 x의 개수는 2y가 되는 겁니다. 뭔지 y의 개수는 2x. 니네 이거 사실 너네도 알게 모르게 다 쓰고 있었다. 봐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x 제곱의 개수를 구하자. 얼마냐? 2라고 했지? 그럼 ax 제곱에서 x 제곱의 개수는 a라고 쓰고 있었잖아. 이때 문자는 왜 그냥 당연스럽게 대답을 하면서 여기서 막히면 안 돼. 그러니까 개수의 뜻이 하나의 항에서 물어보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개수인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이제부터는 이제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개수는 문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수를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표현상 문자 앞에 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내가 상수항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 4라고 대입하지. 대답을 하게 될 거지. 근데 지금 이 얘를 니네 여기 지금 뭐가 생략이 됐냐면 이게 x에 대한 식이라는 표현이 생략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x 기준으로 보면 4가 상수항인데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게 x에 대한 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럼 여기서 상수항은 4y 플러스 5입니다. 5가 아니야. 그 다음에 얘를 y에 대한 식이라는 기준을 설정을 하면 상수항은 얘가 돼. 그러니까 상수항이 끝에 있는 수가 아니야. 상수항은 전체식에서 기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까지 왜 얘네 이게 상수항 지금 5라고 했잖아. 말하지 않아도 전제에 뭐가 깔려 있었냐면 이게 x에 대한 식이라는 게 깔려 있었던 거야. 뭔 얘기인지 되니? 지금부터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x에 대한 식으로 보면은 얘가 상수항인 겁니다. 뭔 얘기인지 되니? 그러니까 상수항은 전체식에서 기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상수항이라고 불러. 뭔 얘기인지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 많아. 왜냐면 니네 저 뒤에 인수분해에서 복잡한 식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식이 엄청 길 거야. 길면 내림차순에서 정리한 다음에 상수항 부분을 인수분해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 그래서 일단 상수항의 전체 뜻은 전체식에서 기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상수항인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봐봐 이렇게 한 10분밖에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슬슬 눈이 감기고 있잖아. 큰일 나. 그 다음에 차수도 모르고 있는 애들이 좀 많아. 강원아 몇 차니? 1차, 그래 틀렸어. 얘는 몇 차냐? 2차, 얘는 왜 2차냐? 위에 2 있으니까 너네 이따 헷갈리지 말게. 지수랑 차수를 헷갈리면 안 돼. 지수는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애가 지수야. 그리고 차수는 하나의 항에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냐가 차수입니다. 이거 지금 하나의 항에 문자 몇 개 곱해져 있니? 2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말하면 몇 차야? 3차, 3차야. 문자 3개 곱해져 있는 거야. x, x, y.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도 2차라고 하는 게 문자가 2번 곱해져 있는 거야. 이건 3개 곱해져 있으니까 3차식인데 얘도 또 다릅니다. 이게 x, y 식으로 보면 이건 3차야. 근데 이건 x 기준으로 보면 이건 2차식입니다. y가 개수인 거야. y 기준으로 보면 이건 1차식입니다. 그래서 문제 잘 읽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문제를 그냥 건성건성 읽으면 안 됩니다. 다 뭐가 기준인지 꼭 확인하고 푸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용어만 책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 다음에 상수항이 거기 뭐라고 돼 있니? 특정한 문자를 포함되지 않는 항이라고 돼 있지. 끝에 있는 숫자만이 아니고 전체 식에서 기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상수항이야. 이해돼? 그 다음 개수,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라고 돼 있지. 이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왜 책이 갑자기 좀 바뀐 느낌이다. 원래 개념 원리 이렇게 안 적혀 있었는데. 자, 개수는 하나의 항에서 기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다항식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한 개짜리도 다항식이라고. 이해되니? 그다음 단항식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이고 차수, 동류항까지 아시면 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내림차순하고 올림차순이라는 게 있지. 차수가 내려가게끔 정리하는 거를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너네가 지금 보통 시계 쓸 때 이렇게 쓰지 이렇게는 안 쓰지. 차수가 내려가게끔 쓴다고.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차수가 올라가게끔 쓰는 거를 올림차순이라고 해. 근데 둘 중에 뭐 많이 쓰니? 당연히 내림차순 많이 쓰지. 그러니까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긴 한데 내림차순을 훨씬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내림차순이 왜 중요하냐면 식이 되게 길 때 이게 한눈에 보이려면 기준을 잡고 그거에 대한 내림차순들을 해. 그래서 내림차순도 뒤에 가면 하는 상황들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기준 문자를 잡아야 되는데 차수,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 기준으로 보통 보면 내림차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수가 다 동일한 경우들은 대표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해요. 이 얘기도 나중에 문제 풀다가 해줄 거야. 근데 일단 뭐는 알아야 되냐면 내림차순 할 수는 있어야 돼. 거기 예시 하나만 갖고 한번 해보자. 지금 x, y가 섞여 있지, 그지? 이게 이제 지금 x, y로 보면 몇 차식인 거냐? 2차식입니다. 차수 제일 높은 거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보면 2차식, y 기준으로 봐도 2차식.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전체식으로 보면 몇 차식이야? 3차인 거야. x를 기준으로 보면 몇 차식? 3차식. y를 기준으로 보면 2차식. 2차인 겁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이제 내림차순 한번 해볼 건데 x 기준으로 내림차순 한다는 얘기는 일단 차수 제일 높은 거 쓰시고 x 들어간 거 적는 거야. 그리고 x 안 들어가는 거. x 제곱, x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x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이 상태에서 모를게. 이걸 x에 대한 기준으로 보면 x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x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x식으로 보면 여기가 상수항이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런 거 인수분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림차순 하실 수만 있으면 되고 올림차순 쓸 일은 아마 고3까지 갈 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더하기 빼기는 동료항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아. 넘어갈게. 넘어가서 일단 오늘부터 개념 원리는 혼자 풀고 채점까지 해갖고 오시면 돼. 그리고 내가 이제 문제풀이 해주는 거는 RPM 기준으로만 해줄 거야. 뭔지 이해되니? 그래서 12페이지 푸시고 13페이지도 푸시면 돼.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를 하면 그래도 13페이지 필수 2번은 이거는 좀 하고 갈게요. 지금 a 빼기 4b 값 구하려지. 약간 얘가 뭐랑 똑같냐면 a 더하기 b가 5고 a 빼기 b가 3일 때 a 빼기 4b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니? 당연히 연방해야 되지. 그치? 연방해서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를 찾고 나서 계산하시는 문제잖아. 똑같습니다.
개 더하면 좌변끼리 더하면 2a이고 8x 제곱 4xy 마이너스 10y 제곱 한 다음에 2로 나눠서 a 값 찾고 얘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b 찾으시면 돼. 그리고 나서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돼. 근데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중2 애들도 풀어. 그래서 13페이지까지는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A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이걸 여기에 그냥 그대로 대입이야. 그럼 이제 이게 A니까 B 구하는 거면 이거 빼기 A잖아. 여기서 이것만 빼면 B 나옵니다. 그러면 20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계산해야 돼. 아, A에다 집어넣고 B에 대입해서.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 이제 더하기 빼기까지는 한 거야. 그럼 이제 곱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곱하기 하려면 중2 때 지수법칙 배우고 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곱하기로 넘어가려고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게 지수법칙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중2 때 배웠던 지수법칙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분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일단 계산은 할 수 있는 걸로 할게. 다음 풀어봐. 12x의 마이너스 15x 플러스 11x 그럼 계산은 다 되니까 일단 뭐만 점검을 할 거냐면 지수법칙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고 요거 전개되는 상황 다시 한 번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곱셈은 기본적으로 교환법칙 성립하고 지네끼리는 결합법칙도 성립하지. 교환하고 결합되는 거 할 거고 그리고 지수법칙은 중2 때 했는데 여기다가 살짝 양념을 쳐서 이것까지 살짝 버무려 갖고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봐봐. 일단 지수법칙이 첫 번째가 거듭제곱에서 시작되지. 같은 문자를 이렇게 n번 곱하게 되면 a의 n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지금부터 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일본식 표현이니까 가끔가다 보면 뭐 a의 3승 이런 애들이 있는데 좋은 한국말이 있어. a의 거듭제곱 얘를 지수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미치라고 부르지. 이거 하면서 지수법칙이 몇 개가 나와. 첫 번째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되냐? AMNG. a의 n 플러스 n이야. 그 다음에 나누기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이렇게 된 상황들 있지. a, b의 n제곱 아니지. a, b의 n제곱 이건 어떻게 되냐? a n제곱 곱하기 b n제곱 b분의 a n제곱은 b n제곱의 a n제곱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AMNG. 곱하지.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얘를 m이 n보다 클 때는 a의 n마의 n m이 n하고 똑같으면 1 뒤에 게 크면 거꾸로 뺀 것분의 1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지. 근데 이 표현이 고2 가면 사라집니다. 고2 가면 사라지고 고2 때는 a의 n 빼기 n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게 왜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지를 알려면 지금 하는 거를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요 얘기가 이제 고등 내용이야.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다 1입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이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너네 이거 알게 모르게 책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mn이 자연수라고 적혀 있어. 그치? 너네는 의식하지 않았겠지만 지수법칙은 여기가 자연수인 것만 해.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0도 나오고 이렇게 음의 정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수들도 하고 이게 루트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하게 돼. 너네가 알고 있는 루트는 여기 2가 생략된 겁니다. 자주 써서. 세제곱근 루트도 존재를 해.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2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알아야 돼. 어떤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지금 요 설명을 조금 해줄게 그러면 간단히라도. 수학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규칙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해. 일단 이거 답이 얘 것까지 맞지? 뺐으니까 A5 나누기 A4는 A면서 A1인 거지. A5 나누기 A5가 답이 1인 건 아니고 같은 수니까 A5 나누기 A6은 A분의 1인 거 알지?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약분하면 A5 나누기 A7은 A 제곱분의 1인 거 계산은 다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거 빼서 나온 거잖아. 여기서 이거 빼서 나온 거지. 여기서 이거 뺐다면 그건 A의 0이었어야 돼. A의 0이 1입니다. 이렇게 규칙으로 찾는 거야. 얘에서 얘 빼면 A의 마이너스 1이고 얘에서 빼면 A의 마이너스 2인데 여기 규칙을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역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연이 올라가면 A의 마이너스 2는 A 제곱분의 1인 거야.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이거의 역수 3분의 1인 거야. 3의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여기까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빼면 되고 빼서 답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 A 5제곱분의 1인 거야. 만약에 답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건 1인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사라져.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적어 넣어놔야 돼.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거는 자연수라서 이렇게 세 개로 분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정수로도 확장을 하고 유리수로도 확장을 하고 그 다음 심지어 무리수 실수까지도 확장을 합니다. 그건 언제 배운다고? 또 이때 여기까지 때. 자, 요 얘기를 잘 모르더라도 지금은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분배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단항식하고 다항식 여기 지금 곱하기 생략된 거지. 이렇게 곱해서 AC 플러스 AD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부르니? 분배가 어떻게라고 불러? 그럼 요거 물어봐야지.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오냐? AC 뭐 AD, BC, ED 답이 이렇게 나오지? 그럼 왜 이렇게 푸냐고 물어보면 왜 서로 분배를 이렇게 하냐고. 이거는 이렇게 곱한다고 배웠다 쳐. 이거는 왜 1, 2, 3, 4를 해야 되냐 이거지. 공평하게. 자, 이렇게 볼 거야. 다항식 곱하기도 중학교 때 설명하면서 분명히 가르치는 쌤들이 설명을 했어. 너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A 더하기 B를 라지 A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식은 얘인 거지. 요거 지금 좀 전에 했잖아. 그치? 다시 A 자리에는 얘를 갈아 끼울 거야. 그럼 다시 뒤에 있을 때도 분배가 되지. 그래서 AC, BC, AC 여기 뭐지? 이 D니? 아, AD 얘가 D지. AD, BD.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여기서 1로 바로 갈 거야. 바로 가서 답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아 이렇게 곱했구나 이렇게 곱했구나 이렇게 곱했구나 이렇게 곱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제 돼? 자 일단은 전개하실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이 전개하는 거를 이거의 뜻이 얘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얘도 1, 2, 3, 4를 했어.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값이 동량 계산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곱셈 공식이 되는 거고. 뭔 얘기인지 되지? 자 일단은 14페이지에 있는 설명도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그냥 계산이니까 너네가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있는 거는 조금 설명을 할 거야. 16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잠깐 끊을게.
하려면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다 해야 되지. 해서 쭉 나온 식 동량 계산해서 적으면 돼. 근데 문제에서 x 세제곱의 개수만 궁금한 거니까 x 세제곱이 나오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얘랑 붙고 얘랑 붙고 얘랑 붙으면 x 세제곱 나오지. 해서 동량 계산만 해서 적어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학교 문제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너네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이거 3-2번에는 좀 별표 좀 쳐볼래? 이거 지금 3-2는 이건 좀 중요해. 이거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한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싹 전개를 하래. 전개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이 있지. 수들만 싹 더하면 얼마 되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 x 플러스 3하고 조금 어렵겠지. 2x 플러스 3하고 x 빼기고 요걸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 거야. 불러봐. x 제곱 얼마냐? 마이너스 응? 7x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했을 때 개수들하고 상수항만 다 더해보래. 얼마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야? 여기까지 돼? 네, 이제 이렇게 더한 거야. 그럼 이제 이 문제 풀기 전에 얘부터 한번 봐봐. 얘를 가지고 전개를 했을 때 개수랑 상수항을 총합을 구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얘도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올 거야. 근데 좀 쉽게 풀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씩 물어볼 거야. 얘가 이렇게 변신을 하고 싶어. 이 식이 이렇게 변신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x에 1 곱하기 x가 사라지면 되지. 사라진다는 얘기가 x의 1 대입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답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는이잖아. 이쪽 식하고 이쪽 식은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1 대입 하나, 여기에 1 대입 하나, 값은 똑같아야 돼. 여기 1 대입하면 얼마니? 1 대입하면 5? 근데 답 틀린 것 같은데? 아, 맞구나.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사지. 이거 둘이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기억할 건 뭐 기억하면 되냐면 모든 항의 개수랑 상수항의 총합은 여기다 1 넣었을 때 값입니다. 뭔 얘기지? 왜 1 집어넣는다고? 이거 전개했을 때 여기서 문자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x에 1 대입하면 돼. 그럼 이렇게 바뀐다고. 여기 1 대입한 거나 여기다 1 대입한 건 같지? 뭔 얘기지? 그래서 여기 개수랑 상수항의 총합은 여기 x 자리에다가 1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빼기 1 더하기 3에다가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 계산해서 답 적으시면 돼.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12번도 확인 체크 12번도 거기다 1 넣는 거야. x에다가. 간 이해됐어? 일단 여기서 잠깐 끊을게.